배우 강지환 씨와 관련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오늘 새롭게 나왔습니다. 혹시 마약을 한 것 아니냐? 경찰은 일만의 가능성에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지환 씨가 보인 이런 행동들 때문입니다. 지난 9일 강지환 씨가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던 당시, 그러니까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한 후에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른 거예요. 피해자들 측은요, 경찰 도착 당시 큰 음악 소리가 들렸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여성 2명이 방 안에서 공포에 떨면서 강지환이 방 안으로 혹여나 들어올까 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때였잖아요. 근데 밖에서 노래방 기계로 누군가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경찰이 도착하자 강지환 씨가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들이 있는 2층 방으로 직접 안내까지 했다는 거예요.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강지환에게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무시하는 등 강지환의 행동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그렇게 취하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못 듣는 그런 모습들.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일련의 행동들이 계속해서 그때 당시 반복됐다는 거예요. 경찰은 강지환 씨를 국가수의 마약 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잠시 후에 검찰로 강지환이 송치되는데 김병현 박사님, 만약에 경찰이 갖고 있는 이 일만의 가능성, 이 의심이 사실이라면 확실히 성폭행한 후에 뭐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른다라는 행동이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수 있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은 가능하나 최종적인 검사가 나올 때까지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밖에 없고, 하지만 마약 얘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버닝썬에서 촉발된 연예인들의 마약 사태가 정말이지 파장이 너무나 컸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절대로 마약한 적이 없다던 박유천 씨 같은 경우도 결국 조사 결과를 통해서 마약을 한 것으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현재 우리가 보건대 이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들을 통해서 마약이 일어나고 난 뒤에 우리가 흔히 몸 세탁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모를 하거나 왁싱을 하거나 머리 같은 경우는 염색과 탈색을 반복해서 한다던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가 초기에 안 나와서 끝내 마약에 대한 혐의들을 다 부인하는 모습들을 봤지만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조사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연예인들에 대한 마약 실태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위중한 상태까지 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강지환 씨가 과연 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된 배경들을 보게 되건데 상식적으로 처음에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인데 노래방 기계에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실제로 경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찰을 그대로 2층에 있는 여성들의 방까지 안내했던 측면들을 바라보면은 이것은 취해 있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도 보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국과수의 검사 결과로 과연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 준강간 혐의를 갖고 있던 강지환 씨의 혐의에 덧붙여서 마약에 관한 내용들까지 더 확산이 되게 됐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김 장관님, 네. 여성가족부 장관 하셨잖아요. 네. 저는 피해 여성들이 그때 당시에 문을 잠고 방 안에서 저 강지환이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과연 얼마나 무서웠을까 상상이 좀 돼요. 분명히 그 한 명이 정신 차렸을 때 그 성폭력 행위를 하고 있는 거를 말렸을 때도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서는 두 사람을 방에다 사실상 감금하다시피 해놓고서 나가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노래 정도가 아니라 작정하고 노래방에서 자기가 원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반주까지 맞춰가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에 대한 어떤 반성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다가 경찰이 오니까 안내를 했다라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안 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그런 준비까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그냥 술 취했기 때문에 단순히 실수를 해도 마땅히 이렇게 정말 공분을 자아낼 만한 일인데 그 뒤에 하는 행동들을 봐서 처음 행동하는 사람 맞아? 이런 일 여러 번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의심까지도 사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여성들은 이게 그냥 성폭력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더한 꼴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심리적인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물론 강지환이 직접 노래를 불렀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노래방 기계가 작동되고 있었던 것은 경찰이 확인했으니까 경찰은 아직 안 왔죠. 한 명은 성폭행당하고 한 명은 성추행당한 상황에서 밖에서 노래방 기계 소리까지 들리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게 왜 정말 깜깜한 그 숲속에서 정말 그
들짐승들에게 당했을 때 멀리서 그런 또 하나의 들짐승 소리가 들렸을 때 그 사람의 공포감이 뭐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들짐승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더 할지, 아니 저 정도라면 나중에 와서 우리 입막음을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온갖 생각이 짧은 순간 다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정말 반성하지 않는 자세에서 이거는 진짜 가중처벌이 돼야 된다. 이제 뒤늦게 시인을 했지만 이 법정에서 반성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종일관 부인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DNA 결과 나오고 하니까 이제서야 시인하는 걸로 봐서 정말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며칠 전 뉴스에서 마약 22kg가 우리 국내에 유통됐는데 그게 73만 명이 동시에 아이고. 그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73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게 과연 다 어디 갔을까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 연예인들이 왜 이런 일이 많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은 직장 내에서 성폭력 방지, 성희롱 방지, 성매매 방지 관련되는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무화돼 있죠. 네. 그런데 연예인 기획사에서도 아마 거기 상근하시는 스태프들은 오히려 교육을 받지만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연예인들 더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평생 이런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까지 좀 보완을 해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강지원이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 피해자의 몸에서 DNA 검사를 해봤는데 강지원의 DNA가 나왔다라는 것은 강지원이 성폭행을 했다라는 반증인데 지금 일련의 행동들을 봤을 때 최준영 변호사님, 그러니까 마약을 했을 개연성,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 적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며칠 전에 그 긴급 체포가 되고 그날도 바로 조사를 하지 못할 만큼 술에 취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래서 오전에 1차 조사를 했는데 1차 조사에서도 기억이 안 난다. 횡설수설을 해서 결국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있다가 그날 저녁이나 돼서야 2차 조사를 했다는 그런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 전날 술을 마시고 했다 하더라도 오후가 되도록 정신을 못 차려서 늦게야 2차 조사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맥락 속에서 경찰도 단순히 그 범행 당시에 술만 마셨느냐 이런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지금 그 마약 검사를 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보도를 보면은 간이 시약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결과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좀 더 상세한 내역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결과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간이 시약 검사의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상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좀 더 상세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과수로 넘겼다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뭐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나름대로 경찰은 이미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지원 씨의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의 몸에서 강지원 씨의 DNA가 검출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피해가 있은 직후에 이 이른바 해바라기 센터,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가서 성폭력 어떤 그 관련되는 증거 채집 키트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이 피해 여성의 몸에서 체액이 나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물적 증거가 확보됐다라는 점에서 그렇군요.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준강간의 혐의가 실질적으로 입증됐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